안녕하세요. 투민맘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지난번에 제가 까치와 호랑이와 토끼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아마 왜 그런데 호랑이는 나무를 타고 올라가지 못할까 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호랑이는 왜 나무에 올라가지 못할까? 일단 화면을 공유하고 그리고 같이 이야기를 더 진행해 볼게요. 네.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가 까치와 호랑이와 토끼 또는 토끼와 호랑이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보면 호랑이가 나무에 올라가지 못해서 일이 생겼었잖아요.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지난번에 제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요 해서 까치가 등장하는 것을 그대로 살린 이야기와 까치가 등장하는 부분을 이렇게 삭제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왜 까치가 등장하는 부분을 등장하게 하고 어떤 이야기에서는 삭제를 했을까? 제가 이 책을 읽어줬을 때 굉장히 어르신들은 어떻게 엄마들 같은 일반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표현을 하시냐고 여쭤봤더니 아기를 까치가 자기 새끼를 호랑이 입으로 던지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잔혹하다, 너무 잔인하다, 너무 끔찍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토끼와 호랑이에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을 삭제를 하고 이야기를 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는데 그 까치 엄마의 행동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까치 엄마의 행동이 과연 그 올바른 행동이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 고민을 해 보시면서 오늘은 그 이야기, 까치와 호랑이와 토끼 이야기의 연장선으로 그러면 왜 호랑이는 나무에 올라가지 못할까? 이 이야기에 대해서 궁금증했던 이야기를 좀 찾고자 합니다. 바로 이제 그 답을 주는 것이 요 이야기거든요. 호랑이와 고양이는 이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오시마 에이타로라고 하는 그 일본 선생님이 글과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김숙이라고 하는 분이 옮겼고요. 작가가 일본 선생님이기 때문에 일본 이야기인가 라고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 이야기는 북뱅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만들어진 책이고요. 중국에 그 소수부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묘족이라고 하는 그 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인데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이야기를 아주 짤막하게 좀 살펴보고 나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호랑이와 고양이는 아주 옛날에는요. 호랑이랑 고양이는 모두 깊은 산속에 살았대요. 호랑이는 지금처럼 용맹하고 아주 날쌔고 이렇게 사냥도 잘하고 무시무시하고 이런 동물이 아니었대요. 그때는. 그래서 모든 다른 동물들이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않았고 호랑이에게 야, 이 멍청한 호랑이야. 이렇게 놀려대기가 일쑤였대요. 그럼 그때 누가 가장 사냥을 잘했냐면요. 바로 고양이였어요. 고양이는 아주 재빨랐고요. 사냥하는 기술도 아주 뛰어나서 사냥도 아주 잘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먹잇감이 아주 넘쳐났어요. 호랑이 부럽겠죠. 쟤네들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사냥을 잘할까? 나도 저렇게 사냥을 잘하는 저런 방법을 좀 배우고 싶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양이를 찾아갑니다. 고양이가 그 방법을 쉽게 알려줬을까요? 고양이는 그렇게 쉽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몇 번을 거절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 호랑이의 정성에 그래서 이제 호랑이에게 사냥법, 그 사냥법이 어떤 사냥법이냐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사냥법을 알려주기로 합니다. 그렇게 알려주기로 하면서 호랑이에게 다짐을 하죠. 절대로 다른 동물들에게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둘이는 약속을 하고 이제 그 아주 사냥을 잘하는 그 사냥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가 소리내지 않고 먹잇감에게 다가가는 방법입니다. 호랑이에게 저기 먹잇감이 있으니까 다가가 보세요라고 했더니 아주 발소리를 저벅저벅 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먹잇감은 어떻게 해요? 그 소리를 들었으니 호랑이가 나에게 다가온다라는 걸 알면 도망치겠죠. 그래서 고양이는 소리내지 않고 먹잇감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방법도 알려주죠. 저 아래에 먹잇감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뛰어내려야 되잖아요. 뛰어내릴 수 있는 거리면.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삥 둘러서 산을 타고 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미 먹잇감은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 소리 내지 않고 먹잇감에게 다가가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알게 되니 이 호랑이, 예전에 그 호랑이일까요? 친구들에게 멍청이라고 놀림받던 그 호랑이, 그쵸. 그 호랑이가 더 이상은 아니겠죠. 아주 힘도 세고 덩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달리는 속도도 뭐 여러 가지 그 기술을 배웠던 거에서 소리 내지 않고 달리는 것도 이러다 보니까 아주 사냥을 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호랑이 한번 표정을 좀 보세요. 음, 아주 열심히 잘 따라왔다고 고양이가 칭찬을 하니까 호랑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지금까지 여러 동물들을 사냥을 해서 먹었는데 못 먹은 동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그렇죠. 고양이입니다. 고양이는 도대체 말이야. 고양이 이 순간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차 싶었겠죠. 이럴 때 우리 쓰는 말 배은 망덕이라고 하는 말 쓸 수 있겠죠. 네, 고양이가 아차 하면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려주려고 했던 바로 그 기술, 높은 나무에 오르는 방법. 그래서 높은 나무를 훌쩍 뛰어 오릅니다. 호랑이 이 기술 배웠나요? 안 배웠나요? 그렇죠. 배우지 않았죠. 그러니 높은 나무, 그 고양이가 올라간 높은 나무에 올라갈 수가 없지요. 고양이, 그 호랑이도 아차 했겠죠. 아, 내가 이걸 배우지 못했구나. 이날 이후로 고양이와 호랑이의 사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쵸. 아주 눈에 불번듯 뻔하잖아요. 당연히 둘 사이는 앙숙이 되었겠죠. 그러면 처음에는 고양이가 굉장히 사냥도 잘하고 아주 그런 동물이었지만 이제는 누가 사냥을 잘해요? 호랑이가. 그리고 호랑이는 힘도 세요. 그러다 보니 점점 이 숲에서 살 수 없게 된 고양이는 그 호랑이가 너무 무서워서 사람들 집에 숨어서 살게 되었대요 하면서 이야기가 끝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컷컷해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서 좀 더 자세히 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으니까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일단은 공유를 중지하고 이야기해 볼게요. 네, 어떠셨어요? 재밌는 이야기였죠? 자, 여기에서 보면 호랑이가 결국 나무에 올라가는 기술을 배웠나요? 배우지 못했나요? 그쵸.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호랑이가 나무에 올라가지 못한대요.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지 못해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네. 그 까치의 새끼를 다 잡아먹으려고 했던 그 호랑이가 속임수로 까치 엄마를 속였는데 결국 똑똑한 누구 때문에 토끼 때문에 그게 들통이 나죠. 그래서 토끼에게 내가 저 토끼를 잡아먹고 말 거야 해서 토끼를 잡아먹으러 갔지만 아주 영리하고 영악한 토끼에게 오히려 당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한 번씩 그 먼저 어떤 이야기를 살펴보고 여기서 왜 이렇지? 라고 하는 것의 연결고리를 찾아서 이야기를 또 살펴보면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찾아보는 편이에요. 여기서 왜 이랬지? 얘는 왜 이랬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찾아보는데, 자, 그러면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조금 전에 저희가 들려드렸던 호랑이와 고양이는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묘족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래요.
이 묘족은 굉장히 산이 많이 있는 지역에 살고 있었고 거기에는 호랑이가 많이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호랑이랑 고양이가 생김새는 어때요? 굉장히 비슷하죠. 왜냐하면 같은 고양이과 동물이니까. 그런데 고양이는 굉장히 높은 데 많이 잘 올라가잖아요. 호랑이는 그렇지 못해요. 그리고 왜 호랑이는 깊은 산속에서 살고 고양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살까?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의문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관찰을 했겠죠. 유래담은 그 관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옛 이야기에서 유래담은 관찰과 상상력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관찰을 해야 되죠. 그거에 대해서 쭉 관찰을 하다가 아, 이래서 그럴 거야 라고 하는 상상을 거기다 입혀서 만드는 이야기가 조금 전의 이야기처럼 바로 그 호랑이와 고양이 이야기처럼 그런 이야기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줄 때 유래담을 읽어주시면서 아이들에게 이 어른들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 그리고 왜 이랬을까라고 하는 그 고양이는 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살고 호랑이는 저 깊은 숲속에 살까? 이런 어떤 질문을 엄마가 한 번씩 던져주면 이야기를 들려주는 분이 한 번씩 들려주면 아이들이 궁금해하겠죠. 그러면서 둘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관찰력이 생기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상상력이 또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옛 이야기는 정말 굉장히 가치로운 그런 어떤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 이야기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옛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야. 지금 우리의 정서와 맞지 않아. 고리타분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했지만 옛 이야기에 숨겨져 있는 어떤 가치를 찾아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옛 이야기의 재미를 찾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호랑이와 고양이는 이라고 하는 중국 묘족 이야기였고요. 호랑이와 고양이는 같은 생김새인데 같은 고양이과인데 왜 호랑이는 깊은 숲속에 살고 호랑이는 왜 깊은 숲속에 살고 고양이는 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근처에 살까? 그리고 고양이는 나무 위로 잘 올라가는데 호랑이는 왜 그렇지 못할까? 이런 것에 오래 관찰하고 거기에다 상상을 플러스 했던 바로 유래담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서 제가 얘기했던 것 이외에 답을 한번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